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시장이 꽤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합 지수는 내려갔는데 그래도 시장 자체가 뭐 엄청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순환매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의 금투세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불을 뿜었고 그 와중에 반도체도 나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랑 반도체도 일부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죠. 시장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뭐냐?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8월 23일부터 딱 하루입니다. 9월 3일인가요? 하루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2,500억가량이나 매도를 치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하단을 끌어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600포인트도 안착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시장이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글로벌 증시나 미증시의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특히나 옆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1%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0.6% 정도로 무난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니케이의 악재보다는 중국 증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시아의 자금이 이동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그런 찰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만 해결이 된다면 외국인이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 하회는 했으나 어쨌든 3분기 실적은 지나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키워드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HBM3E 12단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넘어서서 수율도 작고 수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삼성전자의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달 반 동안 지금 개인은 10조 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0조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는 수급을 삼성전자가 풀어내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나 아니면 금투세의 가장 낙수 효과로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 572개, 코스닥에서는 10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11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개별 종목적으로는 시장이 좀 재미없었겠는데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가이드를 항상 드렸던 주도 업종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 해 놓으셨다면 오늘같이 시장 종합지수는 눌리더라도 여러분 계좌는 그렇게 충격이 있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강한 시대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관여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옵션 시장 같은 것들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정거판을 한번 쓱 보고 가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개파락을 했는데 양봉 마감해 줬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는 테슬라발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벤츠에 수조 원대 수주를 맺었다. 벤츠가 얼마 전에 뭐 전기차 화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 많았죠. 특히나 중국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알았어 우리가 성능 좋은 한국 배터리 채택하도록 할게 라고 하면서 LG 엔솔과 적극적으로 손잡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연동해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까지도 강세 모습 보였고 KB금융이 오늘 조금 강세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코스피는 거의 다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가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도 내가 대장이야 경고 딱지 달고도 신고가를 가는 알테오젠 정말 멋있는 시대를 보이고 있고 리가겐 바이오는 기간이 확실하게 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세 랠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고점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보유자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남겨보아 드리겠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살짝 꼬여 있었어요. 수급이 꼬여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물량 소화해가지고 뚫고 올라가주기만 하다면 ABL 바이오도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도전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실리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오늘 빼먹을 수 없는데,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특허 소송을 당했다라는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제레논과 바이엘의 공동 연구 의약품인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죠? 12조 아일리아 허가 가속도, 남은 건 특허 이슈 전부 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1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도 보면 특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지난 5월에 패소해서 현재 항소심 이어가고 있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 기사문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에서. 그러나 4월 달에 미국과 관련한 특허 찌라시 통문 같은 게 돌았는데, 삼천당 제약이 오피셜을 냈어요. 우리 그런 이슈 없다 라고 했고, 지금은 어떤 이슈로 삼천당 제약의 시세가 빠졌냐, 국내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특허의 침해를 제기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잠깐 밀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밀러 다루는 제약사들은 이 특허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허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충전용 주사기 기술로 이제 특허를 피해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랑 별개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가 만료된 약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한 군데 정도로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좀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대비를 안 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제약사들이 이미 삼천당 제약에게 아일리아 시밀러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삼천당 제약인데, 제가 삼천당 제약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만큼은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저만제 시장도 그렇고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풍문, 국내 특허 침해 제기 이런 걸로 주가가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는 그냥 단기적이지, 뭐 제약 바이오는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보고 특히 막 엄청 우려감 있게 본다?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 다만 우려감 있는 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번 피소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특허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쨌든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걸고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하는 제약사들에게 당연히 넘어서야 할 고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건 비단 삼천당 제약 문제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고 알테오젠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 하거든요. 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허를 어떻게 비껴 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면 될 것이다. 삼천당 제약의 오늘의 흐름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걱정할 흐름까지는 아니다. 딱 보면은 오늘 레드라인 기가 막히게 터치하고 딱 끌어당겼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거 세력의 핸들링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굳이 또 따진다고 하면은 뭐 박스권 이렇게 이탈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삼천당 제약이 살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시세 반락에 대한 부분은 살짝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회사의 오피셜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화두였죠. 펩트론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이제 라이센스 아웃은 아닌데요, 흔히 텀시시라고 하면은 살짝 MOU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면으로의 협약서 이런 정도고, 본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져서 이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상업화 시켰다, 이런 건데,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랑 이제 기술적 평가, 그러니까 검증에 나서는 구간, 즉 어느 정도 본다고 하면은 가계약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본계약 할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 흔히 연애를 하는 단어로 따지면 썸 탄다라고 하죠. 아마 지금 썸 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뭐죠? 키워드 자체가 이 일라이 릴리라는 겁니다. 전 세계 시총 1위예요. 전 세계 시총 1위의 기업과 펩트론이 무언가 함께 일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펩트론의 기술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은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인데, 이 스마트 데포는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알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알사탕 같은 거에 약물을 이제 함께 혼합해서 미리꾸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립구가 뭐 1주일짜리, 2주일짜리, 3주일짜리, 4주일짜리 이런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인체에 들어가서 지금 펩토론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거는 루프원이라고 하는 성조숙증 치료제. 이것도 뭐 대웅제약에 이미 검증이 됐었다가 이제 이거 만료돼가지고 펩토론이 직접 판매를 하거든요. 이 판매처는 LG 회사입니다. LG 화학이죠. 이쪽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생산은 펩토론이 하는 만큼 이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라이딜리의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일주일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개월 제형으로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GLP-1 약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술력으로만 따진다면 역시 펩토론이 읍등이다. 근데 지금 유상 증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특히 권리락일이었어요. 그래서 펩토론 관련해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제 이런 기술평가 계약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뭐 라이브나 다른 쪽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 세계 시총 1위라는 대기업이 펩토론을 선택해서 파트너로 무언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키워드가 되고 우리 바이오테크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고 비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한가 가까운 시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을 정도의 시세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죠. 당초 영업이익의 기대치는 10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9.1조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나왔고 매출액도 조금 소폭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정도 아니지만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뭐 차익 매물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냥 제로 소멸로 보기에도 약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는데 조심조심 해야겠는데 이런 시선이 곁들여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6만 원을 기준으로 깼다가 올라왔다 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6만 원은 지키겠지라는 심리로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장에 뭐 끌어당겨진다기보다는 뭐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조금 고생할 것 같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버전은 지금 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 쪽 강세 여전히 의견 드리고 싶고 비만 치료제 업종도 오늘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펩트론도 마지막에 상한가 못 말아올거든요. 그리고 인벤치 랩이라든가 아니면 D&D 바마테, 블루엠테, 대봉 LS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윗꼬리 다는 모습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핫하긴 한데 계속 뭐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그래도 대세는 대세니까 지켜보면서 금투세가 일단 해결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엄청난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쉬다가 열린 중국 증시가 제가 캡처할 때는 3.6%였는데 아침에 장이 열렸을 때 10% 이상 초반부에는 11%까지 폭등을 했죠. 이게 그냥 종목이 아니라 종합지수가 폭등을 한 겁니다. 종합지수가 11% 폭등한 건 정말 와 이게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중국에서 주말에 또 부양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그동안 계속 강했고 그거를 오늘 하루 만에 반영하는 시세. 근데 종합지수가 10%까지 올랐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3.6%거든요. 그렇다면은 종합지수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만에 이 음봉을 때려 맞았다면은 종합지수 거의 6%짜리를 하루 만에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기성이 높은 증시 상태고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한다는 거 온전히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증시 뭐 이런 거 중국 종목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국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우리 증시에도 혹시 낙수 효과가 생길까?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까? 이제 아시아권 증시에서 선진국 쪽에 속한 쪽이라는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 빼고 다 올랐거든요. 대만도 강하고 뭐 일본도 오늘 어쨌든 물량 나와가지고 중국에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는 수급을 그래도 엄청 뺏기는 타입은 아니었고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금투세 이슈 해결되면 어떻게 튀어 오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LG 엔솔이 최근에 엄청난 강세 보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LG 엔솔은 3분기부터는 정말 좋아집니다 라고 했는데 반대포 늦게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테슬라 관련해서 4680 배터리 테슬라가 뭐 자체 생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거 수율 안 나오죠. 수율 안 나와서 사이버 트럭 양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LG 엔솔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도 LG 엔솔에 맡기기는 하는데 자체 생산을 포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자체 생산에 대한
양극재를 어디서 왔냐면 LNF에서 왔죠. 그래서 LNF도 최근에는 주가가 좋은 시세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양재 관련주도 그렇고 셀 관련주도 그렇고 업종 전반에 무언가 터닝을 만드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판매량 이런 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망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산업의 사이클에 대응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츠의 수주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은 이것도 예견이 됐던 건 벤츠에 전기차가 불이 났잖아요. 그럼 벤츠가 계속해서 중국산 전기차 채택할까요? 벤츠도 이제 눈치 보기를 해야 돼요. 아우디나 뭐 BMW 같은 경우도 삼성 SDI나 뭐 파나소닉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를 많이 채택하거나 최소 유럽의 배터리 채택하는데, 당연히 이 신뢰도로 회복한다고 하면은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의 배터리를 채택해야지 시장에서 그래도 벤츠가 조금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시선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LG 엔솔이든 삼성 SDI든 어딘가가 수위가 될 텐데 LG 엔솔이 채택을 된 거다. 그래서 지금 50기가와트시까지, 와 이거 큰 물량이거든요. 10년간 수조원대 배터리를 벤츠에 공급하게 된다는 거. 벤츠도 대주주가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보면은 지난주에 고용이 너무 견조해가지고 초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제 아침 브리핑이죠. 그런데 어제 또 이게 고용도 좋은데 이제 경기 지표들 그리고 채권 수익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중동 전쟁으로 유가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경기 침체 키워드가 아니라 경기 침체는 없어지고 경기 인플레, 경기 호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조 자체는 0.25bp 점진적인 보험성 인하라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시장은 정말로 강하고 미국 경제가 정말 탄탄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인플레 경계감으로 돌아선 모습이고 0.5b컷은 사라진 모습이고, 파월 연주의장이 지난주 얘기했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0.5bp 인하하겠다. 이 말은 11월, 12월 FOMC에서 0.25bp씩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험성으로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파월 의장이 FOMC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적절히 그냥 뭐 시장이 내려가면은 이제 부양 효과를 내주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또 이거 한번 찬물 껴줘주면서 적절한 이런 걸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계선을 교묘하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 시간 끌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 빨리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금투세 관련해서 뭐 언론 플레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일단 예측으로는 11일, 앞으로 3일 남았는데 11일 정도에는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 요거 일단 해결되면은 지금 이미 먼저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은 나는데 더 탄력 있게 빠바바바박 하고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기다리기보다는 주식 투자자로서 일단은 세팅을 다 해놓고 시세 나는 거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삼성전자 얘기는 쭉쭉 해봐 드렸었고, 그리고 내일 한글날 연휴라서 오늘 오후장에는 역시나 재미없는 흐름, 그냥 지루지루한 흐름이 나왔었다. 우리 시장이 휴장이라고 뭐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매크로 보면 환율이 어느덧 1349원까지 튀었고,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가고 있으나 니케이 같은 경우가 빠진 게 중국 증시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 이동이 조금 생기는 모습이다. 우리 증시에서는 뭐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거슬리는 거는 빅스지수 이런 거 조금 거슬리죠. 근데 이런 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이 채권 수익률에 따른 인플레 우려감, 야 이거 금리 인하를 막상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타이밍에 목요일에 나온 CPI가 어떻게 되죠? 너무 강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컨센 부합이나 아니면 뭐 0.1 플러스 0.1 마이너스 요 정도로 적당히 나와야지, 뭐 갑자기 CPI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또 이제 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는 그냥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적절히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뭐 엄청난 폭락이나 폭등을 만든다 이렇게 보지는 말자. 지금은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이 지도부에 유임한 게 4일이 지났어요. 슬슬 당론 버텨야 되는데 이제 개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죠. 분노 터지고 있다. 금투세 결론 언제 내줄 거야? 이러고 있고,
금투세 큰 기준 유예 언제 할 것인가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종합지수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예쁘게 수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좀 응축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21선에 안착을 시켜놨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조금만 더 관망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금투세 정리되면 이제 방향을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요. 그래서 이거 좀 지켜보면서 글로벌 증시 흐름보다는 우리 증시의 흐름, 우리 독자적인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자. 글로벌 증시를 이타쿵 저타쿵 하는 거 너무 개의치 말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그널도 잡히고, 그리고 이거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61선 안착도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 간에 순환매 돌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우리 시장 자체로는 반등할 요소들이 꽤나 있는데, 미국 증시로 봐서는 중간 선거 있잖아요. 해리스 트럼프 이제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생길 겁니다. 2차 전지는 당연히 해리스 쪽과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약에 해리스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뭐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 진짜 해리스가 완벽한 승리를 가진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는 한 2차 전지가 10월달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눈치싸움 혹은 테마 형성 이 정도 흐름이 나오다가 중간 선거 끝나서 해리스가 도장을 찍는 걸 보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나서 2차 전지도 초강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약업종은 어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강세를 보였죠. 금요일날 한 번에 땡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 일단 단기 차익 나왔고, 오늘도 잘 가다가 삼천당 제약이 찬물 한번 샥 던졌는데 별 문제 없다면은 바로 또 땡겨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질 수 있고, 금투세가 해결되자마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요런 박스권 돌파하는 것 좀 기대하고 싶네요. 이 박스권 돌파하면 제약바이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의 급등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바바바바박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도 기대해보고 싶고, 개별적인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약업종이 비만치료제 강세로 이렇게 이슈를 받다가 나중에는 힘이 조금 빠졌죠. 그러면서 삼천당 제약이 쿡하고 종합지수 눌렀고, 그 틈에 뭐 알테오진이나 니가캠, ABA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꾸준히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오후 들어서 조금 강세 보였어요. 근데 뭐 반도체는 아직 바닥에 있어서 뭐 올라온다 뭐한다 이렇게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종목들 둘러보면 알테오젠은 경고 딱지 붙었는데도 신고가 만들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리가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방금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아마도 투자 경고 딱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만큼 추세적으로 쉬지 않고 많이 올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 시그널 같은 거는 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키높이가 낮은 ABL 바이오가 여기서 박스권 돌파만 한다면 급등 형태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전부 다 이 박스권에 아직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언제 출발할까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금투세가 해결되면 아마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여기서 빵 하고 튀어주는 급등 형태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권리락일에 이렇게 변동성 만들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잖아요. 이거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막 엄청 이 고가 뚫고 계속 날아가고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추세 만들어서 쭉쭉쭉 가고 있다는 거. LG 엔솔이 이 정도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2차전지 업종들도 차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삼성 SDI가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실적 개선세가 한 분기가 늦거든요. 1분기 정도 늦는데 그 시세금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초강세 보인다면 삼성 SDI도 무난하게 강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강세 보일 거고, 제가 2차전지 쪽에서 주목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조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전고체 쪽 보자고 했는데, 지금이라면 특히나 뭐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2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2배 이상 들어가면 당연히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제이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쪽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이제 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이면 FOC 관련해서 물론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야지 좀 더 안정적이겠지만 전해액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에 대한 기대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00지도 오후장 들어서 강세 보인 모습이고, 제약 업종은 뭐 개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움직일라다고도 눌리고 움직이다라도 올리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진짜 싼 종목 많은데 못 가고 있는 게 참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장비주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감사하는 상태에서 정상화되고 증상까지 하는 단계가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굳이 본다고 하면 HBM9에 들어가는 장비주, 이 정도를 보는 게 가장 적합한 반도체를 대하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뭐 후공정 이런 검사 장비들 상당히 괜찮거든요. HBM이 아무래도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꽤 높아요. 그래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겠구나. 그리고 신재생은 제가 이번 달만큼은 조금 구경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로봇이나 화장품 쪽은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너무 예의주시해서 보지 말자. 이거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바이오랑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관련해서는 뭐 특이사항 없어요. 지금 대기 상태라서 금투세 이슈가 해소되고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서 종합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이 강세 보일 것이고 어떤 종목을 공략 포인트로 가져갈 것이고, 이런 걸 논하는 거지, 뭐 종합지수가 이러니 저러니 그건 이제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G 엔솔이 강해지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못 보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초록 시그널 나왔고, 애초에 얘기 드렸던 게 19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지금 횡보 잘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 셀트리온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쭉 뽑아주는, 이렇게 쭉 뽑아주는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횡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한번 셀트리온도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차트적으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알테온이나 리가캠, AB 이런 3,000단까지 다 봐드렸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모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사 이제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엔 진짜 가시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박스권 뚫는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승인 전까지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HLB가 상당히 좀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HLB 그룹주 내에서도 갈 수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키누필 따지면 HLB 제약은 HLB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고 HLB 생명강은 더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얘네 다 리보세라니까 칸lum리 주막 관련해서 관련도가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다. 테라피틱스나 뭐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HLB에만 지금 수급이 조금 쏠려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딱히 뭐 강세 보인 종목들 없고, 오늘 에클론이 한번 움직였는데, 이런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잖아요. 저도 이거 작은 문제만 해결되면 에클론 너무 좋게 생각한다. 근데 오늘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제2의 HAB다 막 이런 뉴스 정도 뜬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작은 문제 해결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시세가 난다고 하면 야 이거 혹시 유중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추격하기보다는 좀 관찰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인벤트지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작은 문제 이런 거 있는 종목들 이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기억나는 게 뭐 요거랑 코아스템 캐몬 이런 거, 작은 문제 조금 있는 놈들,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이 유중에 유의하면서 비중 조절을 아주 면밀하게 잘 하셔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세팅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 뭐 알맥이라던가 사마알루미늄 강세 보이고 있고, 태성이라고 하는 이제 PCB 동박 이런 거 진출한 기업인데 이런 것도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뭐 작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런 것도 최근에 증시에서는 상당히 시선을 끌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대기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개별 재료는 조금씩 노출은 되는데 그냥 재료 없이 막 올리는 그런 장세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정말 출발 준비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뭐 쫄 것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시간이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또 라이브 열 수 있으면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없으면은 목요일 콘텐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는 뭐 리스크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에 따른 여러분의 계좌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동반이 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순환매 나오면서 순서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될 때는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연휴 보내시고 저는 모레 만날게요. 안녕.